마이크 이제 올려주시고요. 자, 수업 시작하면 되네. 네, 시작해 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3시간 동안 출입국 업무 실무 수습 교육을 강의하게 될 교수 이정섭입니다. 여러분 한 2주 동안 지금 교육을 열심히 받고 계신데 아마 오늘하고 내일이면은 마지막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교육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창업하시는데 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출입국 업무를 하시는 분이나 또 출입국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여러분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되는데 혹시 제 소리가 잘 들리면은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데 조만간에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이 있으시면은 댓글창에 한번 1번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제가 강의 방향을 조금 설정을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행정사 교육이라는 것이 법정 교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을 그냥 우선 받아 놓으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소개해 드린 대로 제가 행정사 사무실을 한 지는 한 22년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현직에 계시다 그러면은 저는 일찌감치 나와서 행정사 업계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과거에 20년 전, 10몇 년 전에는 이러한 행정사 교육이라든지 어디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서 소위 말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업무를 습득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래도 행정사회라는 단체도 있고 여기서 법정 교육이지만은 실무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기회는 굉장히 좋은데 아마 이 시간이 그냥 자격증을 주니까 그냥 교육 듣는 위주로만 가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미래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또다시 여러분의 제2의 직업을 갖고 현직에서 퇴직하고 났을 때 가릴 수 있는 아마 유일한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당장 창업을 안 하시는 분이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갖게 될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또 그 하시는 일 중에 출입국 업무를 하려고 할 때 그런 관련된 기관은 어떤 것인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둘째 3시간 동안에 제일 먼저 첫 시간에는 현장 투어를 하면서 조직이라든지 그 부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국 업무를 할 때 외국인 즉 중국 동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출입국 업무를 할 때 그러면 행정사무소는 어디쯤에 차려야지 정말 좋을까라는 것을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 체류국인 등록 현황, 지금 현재 2022년도 현재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또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의 고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 교육 받으셨겠지만은 출입국 민원 대행 제도에서 또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채팅창은 지금 열려 있으니까 제가 강의 중에
그 맥이 끊기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은 중간중간 답변을 드리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아니다 그러면은 현장 실습 차원에서 그 관련 행정기관도 방문해보고 조직이라든지 부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지금 뭐 여러분이 다 아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는 거 대신 저희가 사진하고 또 관련 기관의 동영상 등을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 출입국 업무를 하시는 행정사님들이 아마 제일 자주 매일 다녀야 되는 곳 중에 한 곳이죠. 그 출입국 우리가 보통 출입국 사무소라 그러는데 과거에는 이제 출입국 사무소라고 보통 불렸는데 2018년 5월 10일서부터 명칭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출입국 외국인 청이라고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수원 출입국 외국인 청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 과거에는 수원 출입국사무소, 뭐 서울 출입국사무소, 대전 출입국사무소 이런 형태로 좀 불렸는데 지금은 2018년 5월 10일서부터는 출입국 외국인 청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크게 조직이 보면은 그 상위 단위가 그 외국인 청이라고 불리고 그거보다 좀 규모가 작죠. 그러면 이제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라고 불리고 그다음에 그 각 지역에 좀 출장소 형태로 외국인 사무소 무슨 출장소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출입국 업무를 할 때 출입국 사무소를 갈 때 보면은 명칭이 규모가 큰 데는 청, 그다음에 중간 단계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그다음에 작은 데는 무슨 출장소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조직을 보면은 6개청, 13 외국인 사무소, 24 출장소, 2보소, 1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게 우리나라 전국에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크게 6개의 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서울, 인천, 수원, 부산 큰 도시의 청이 있죠. 그 다음에 공항에 인천공항청이 있고 그 다음에 제주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외국인 전담 기관이라고 보호소가 2개 있는데 화성 외국인 보호소랑 청주 외국인 보호소가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아마 이 보호소는 우리가 말하는 그 구치소 정도의 규모로 그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청에 대한 소개는 일단 규모는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는 실제 외관이죠. 수원의 그 출입국 외국인 청의 모습을 좀 살펴볼 텐데 아마 요즘 신축하는 형태의 모습은 다 거의 이런 형태로 짓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2009년도에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 출입국 외국인 청이 신축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국 대행 기간이 2010년도부터 됐잖아요. 2010년도부터 지금 2022년까지 12년 동안 평일날은 매일같이 여기를 그 외국인에 대한 위임 업무를 받아서 출입국 업무를 대행해 주기 위해서 한결같이 다니고 있는 곳입니다. 아마 행정사분들이 그 각 분야의 그 관공서를 다니지만은 아마 매일같이 그 관공서를 다니는 유일한 곳이 이 출입국 외국인 청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건이 됐든 여러 건이 됐든 매일같이 다니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직장처럼 매일같이 다니는 곳이죠. 아마 이곳 출입국 업무는 이 청을 떠나서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출입국 업무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면은 아마 코로나를 떠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관련된 기관을 실제로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좀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관련 기관을 가보지도 않고 나는 출입국 사무소 업무를 할 거야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되고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청의 이제 외부 모습인데요. 뭐 아까는 전경을 보였지만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사를 출입할 때는 무조건 내가 이 콜 전화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엊그제부터인가 요거는 이제 지금 안 하게 됐습니다. 뭐 코로나 이제 확진자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됐는데 일단은 여기를 통과할 때 이 정문을 들어가서 이런 형태로 명부도 작성하고 체크도 하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전국에는 출입국 사무소, 그러니까 외국인 청이죠. 외국인 청에 대한 모습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보면은 일반인들이 본인들이 직접 전자 예약을 하고서 가는 곳이 이제 보통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들이 대행하는 이 대행 창구가 또 그 공간이 따로 있고요. 예, 수원 같은 경우 있습니다. 아마 인천, 뭐 서울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출장소 같은 경우는 좀 한 군데에서 다 한 공간에서 일반인들이 직접 오는 경우랑 또 그 다음에 대행 업무 창구는 부스를 하나 만들어 놓는 정도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 좀 청단위가 된다 그러면은 일반인이 가는 곳, 그 대행업체가 가는 곳 이렇게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행업체 하는 업무 창구에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본인들이 이제 직접 방문하고자 할 때는 전자 민원인으로 예약을 해야지만 여기 가서 직접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요. 2017년 5월 29일부터는 전자로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가서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그 번호표를 뽑고서 업무를 봐야 했지만은 2017년 5월 29일부터는 본인들이 직접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예약을 하지 않고서는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상단에 보면 이렇게 번호 순서가 있죠? 거의 10분 단위로 예약을 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본인 이렇게 쭉 앉아 있잖아요. 다 자기 정해진 시간, 예를 들어서 지금 10시다 그러면은 보통 20-30분 전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자기의 번호표가 표시될 때를 기다리면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쭉 이렇게 보면은 한 10여 개 이상의 일반 창구가 있는데 그 10분 단위로 계속해서 이제 차례가 번호가 뜨면 가서 본인들이 업무를 보게 되는 거죠. 요거는 조금 더 그 창구의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서 촬영을 해보고요. 요거는 전체적인 민원실의 모습을 사진 촬영해서 올린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손님들이 차분하게 앉아 있지만은 요 2017년도 5월 29일 이전에는 와서 번호표를 그냥 뽑아서 현장에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표현해서 좀 도태기 시장 같았어요. 항상 바글바글대고 그냥 언제 자기 차례가 올지 모를 정도로 이제 민원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예약이 되기 때문에 뭐 한 20-30분 전에만 와서 있으면은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은 자기 차례가 되면은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행정사 전용 창구인데요. 여기는 이제 등록 호체만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국 사무소보다 이 접수 창구 운영 시간이 다 틀린데, 뭐 수원 같은 경우는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3시간 동안 서류를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오전에 가면은 출입국에서 접수를 안 받아줘요. 요거는 이제 수원에
경우입니다. 서울이나 인천, 안산 같은 경우는 오후 1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만 또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사무소마다 그 업무 처리하는 접수 창구의 운영 시간이 다 틀린데, 요거는 이제 편의상 그 과거에는 그 아침 9시부터 오후 뭐 6시까지 아무 때나 받아줬는데, 워낙 들쑥날쑥 막 행정사분들이 오고 자기네가 업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편의적으로 자기네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의뢰 입장이니까 정해진 시간에 가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우측 여기가 창구가 하나가 저희 행정사들이 업무를 보는 창구인데, 여기도 가면은 행정사분들도 오는 순서대로 번호표를 뽑아서 여기서 순서대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좀 사람이 행정사가 아닌 분들이 몇 사람 있는데, 요거는 행정대행 창구에서 난민들에 대한 접수 창구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난민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상 업무를 보는 중간중간 이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상 아닌 사람들이 몇 사람 앉아있는 게 찍힌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보면은 요거는 그 영주권 업무를 보는 창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여기는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증 요거죠. 외국인 등록증을 수령하고 교환하고 하는 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행정사들이 서류를 접수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등록증이 새로 나오거나 하면은 찾는 데는 여기 가서 접수증을 갖고 가서 등록증이나 이런 걸 찾습니다. 이 창구는 저희 행정사들도 여기 이용을 하지만은 앞에서 본인들이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가서 업무를 본 사람도 본인이 등록증을 찾거나 뭐 할 때는 요 창구에 와서 등록증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정사나 일반인이 공용으로 지금 다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우측에는 이제 그 각종 사실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데 창구인데, 여기는 본인들이 이제 그 자기의 등록 사실이라든지 출입국 사실 증명을 뜰 때는 요 창구로 와서 하고, 역시 여기는 저희가 그 외국인 의뢰인들의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그 서류를 발급 대행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사가 만약에 이제 그 업무를 처리할 때 보면은 다니는 데가 접수하고 그 사람들의 처리가 되면은 등록증을 찾아주는 요 창구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각종 민원 서류를 떼주는 요 세 군데를 주로 다니게 됩니다. 요즘은 그리고 이제 영주권도 이제 한동안 저희가 대행이 됐다가 또 행정사들한테 대행 업무를 안 줬다가 최근에 또 다시 영주권 신청자도 저희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대리 접수가 가능하게 돼서 이 전용 창구가 있는 이 수원 같은 경우 C 구역이라는 거는 4개 창구가 있는데 저희 행정사들이 4군데를 다 업무를 경유를 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 뭐 지금 보니까 댓글창에 그 출입국 등록 대행 업체에 대한 걸 좀 질문을 하신 게 있는데, 아마 요 지금 이 시설에 대한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출입국 등록 대행 업체에 대한 거를 설명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질문은 후에 다시 드리는 걸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 보면은 이제 민원 대기실이 있는데요. 대기실에 보면은 지금처럼 여기에 은행 창구가 있고 이 우측에 이제 그 대기실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번호표대로 그냥 와서 뽑을 때는 여기가 더 북적북적 되고 있는데 출입국 사무소에 지금 전자 예약을 하고 가기 때문에 이 대기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와서 20-30분 전에 오면은 직접 창구 앞에서 대기를 하기 때문에 대기실에서 지금 과거에처럼 엄청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지금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지금 은행 창구를 굳이 여기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올리는 거는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 등록비 3만 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행정사들이 3만 원이라는 돈을 과거에는 그 서류에다가 3만 원 현금을 놓았었는데 뭐 현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갖고 은행 창구에서 돈을 3만 원을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우리은행이 전국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에 등록비 3만 원을 내는 창구를 별도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 벌러 왔으니까 통장을 만들려면 어느 은행인가는 자기가 그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본인들이 돈을 내고 할 때 통장도 만들어주고 하는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좋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은행에 직접 안 가도 되고 여기서 전용 부수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다 ATM기를 이용해서 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구 직원이 앉아 있지만은 저희 행정사들이 뭐 한 번 갖고 창구 직원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 통상 그래도 건수가 5건 이상 갖고 오면은 여기 사람이 밀릴 거를 대비해서 여기에서 별도로 양식을 정해주고 이메일로 그거를 보내주면은 사전에 이제 보내고 전화를 하면은 바로 현금만 내면은 그 돈 낸 납부 영수증 바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건, 두 건, 세 건 아니면 본인이 직접 업무를 보겠다고 가는 사람들은 이 ATM기를 이용해서 돈 3만 원을 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출입사무소 들어오는 입구서부터의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한번 보실까 봐요. 이쪽이 이제 본인들이 직접 전자 민원을 예약하고서 직접 이제 업무를 푸는 공간이죠. 아까 보시면은 쭉 앉아서 번호표 표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20-30분 전에는 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업무를 보게 됩니다. 이 번호표가 뜨면은. 예. 지금 뱃소리 들렸죠? 은행에서 그 번호표를 뽑듯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은행 ATM기랑 민원 대기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직접 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좀 안내를 해주는 창구인 거죠. 여기 보면 본인들이 이렇게 현금 들고서 3만 원을 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전자민원으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전 예약인데 본인들이 컴퓨터로 오늘이 만약에 체류 기간이 만료일인데 예약도 못 해가면 그런 업무를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럴 때는
뭐 우리 행정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출입사무실 직접 가면은 번호표 없어도 그 사람의 그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그 자리에서 예약을 해보고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10분 단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 자리를 그 사람들한테 번호표를 현장에서 배부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그 외국인 등록증상에 날짜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와서 예약을 안 해보면 여기서 번호표를 안 주지만은 오늘이 체류 기간이 말년이라든지 뭐 어제라든지 이렇게 하루 정도의 긴박하게 좀 본인이 오늘 아니면 못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면은 현장에서 이렇게 그 공익요원들이 상황을 보고서 번호표를 발급해 주면서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아까는 이제 수원청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은 인천에 있는 그 외국인 청에 대한 전경을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랑 관공서 뭐 다 똑같이 했는데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출입국 업무를 하실 계획이라든지 예정이 있으신 분은 아마 여기에 교육받은 출입국사무소 출신 직원은 없겠지만은 대다수가 출입국사무소라는 곳을 방문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겉모습은 다 똑같지만은 이런 형태에서 이런 곳에서 업무를 하나 보다라는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인천 출입국은 아침 9시부터 11시 반까지만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대행 창구인데요. 예. 출입국 대행 등록 제도 시행하면서 이곳은 등록된 변호사나 행정사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 표지판도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여기 가서는 할 수 없고 역시 여기도 영주권 업무를 보는 사람하고 우리 행정사들만 이 창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 인천이죠. 그러니까 각 출입국 사무소마다 이렇게 전용 창구가 행정사들에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전용 창구를 마련해 놓고 다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인들이 아까는 전용 창구였다면 여기 일반인들이 또 예약하고 업무를 보는데요. 여기도 보면 쭉 이렇게 번호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저희가 대행 창구에서 출입국 업무를 할 때 기본적으로 등록이라든지 체류기간 연장을 할 때 대행 수수료가 사실 2만 원뿐이 안 됩니다. 2만 원뿐이 안 되지만 본인들이 직접 또 와서 해보겠다고 예약을 하고 오는데 와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겪고 또 혹시라도 관련된 서류가 준비가 미비하면은 또 반려받거나 빠꾸받고 해서 다시 와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어서 왔다 갔다 교통비 빼다 보면 대행에 말지 또 오겠어요? 그러나 한 번쯤은 또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겪어보고 이거 차라리 어디 대행업체에다 맡기는 게 더 편하겠다라고 하면은 행정사들이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업무를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이쪽 창구를 이용하는 사람보다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그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고 또 그렇게 추세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출입국 업무를 준비하시는 행정사님들 입장에서는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수원 출입국, 안산 출입국, 인천 출입국 각 출입국 전용 창구 앞에 이렇게 대행 기간에 대한 등록 제도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무자격자들한테는 출입국 업무를 맡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자격 여행사나 환전소나 이런 것이 실제로 출입국 업무를 하는 곳이 부지기수로 너무 많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써놔도
근데 그 사람들이 받아도 그 업무를 본인들이 대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 업무를 누군가는 대신을 해주는데 일부 좀 답답한 행정사분들이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사건을 알선받아서 대행을 해주다 보니까 이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절이. 우리 협회에서도 대한행정사에서도 1월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나가서 무자격자 단속이라든지 계도를 좀 했는데 없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결국은 그거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무자격자들이 없어지고 아마 행정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는 곳에 가서 업무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설자리가 굉장히 우뚝 서고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당장 없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자격자인데도 돈 열심히 잘 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행정사님들은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업무를 모른다, 뭐한다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서 안 하고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은 이 무자격자들이 돈을 판치면서 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 받으신 분들이나 여러분들 먼저 나가신 분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이 행정사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의 제도권으로 지금 들어가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준비 철저히 하셔서 이 사람들이 지금 판치는 시장만 가서 잠식을 해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체 시장에 한 70% 정도가 무자격자들이 지금 판치는 그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셨다가 하면은 충분하게 여러분한테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행정사의 지원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 외관이라든지 민원실에 대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은 각 부서별 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조사과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여기는 출입국 사범 단속이나 외국인 실태조사 같은 거를 하는데 여기에 제가 굳이 빨간 걸로 적색으로 글씨를 쓰면서 이거는 우리 행정사들이 건들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서의 일어나는 일은 소송으로만 가야 업무가 끝이 날 수 있는 종류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행정사님들이 야 이거 돈 되나 보다 이거 털벅털벅 달려 들어가고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려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이쪽 분야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 허위 서류나 이런 거 또 뭐 이렇게 관계가 굉장히 다툼이 많아야 되는데 행정사들이 그 다툼에 깊이 관여하면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은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행정사 업무를 해왔지만은 여기는 쳐다도 안 봅니다. 해봐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방법은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예 이거는 제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보고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거를 얼쩡얼쩡 되다가 행정사들이 가끔 처벌받는 경우가 이 분야에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조사과 업무가 있고 이곳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관계에서 거의 뭐 이건 추방으로 가야 되는 걸리면은 이 사람들은 다 위조 서류나 추방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끝까지 싸워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봐지는 거죠. 예. 지금 질문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럼 권한은 없지만은 서류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문제는 서류를 작성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서류만 작성해서 그걸 갖고 본인이 어떻게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주는 서류 갖고서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고 항변합니까? 그럼 그 서류가 뭐예요? 법정 서류,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이기 때문에 또 서류 작성 자체가 또 저의
서류를 만들어 줄 수 있지만은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를 우리가 작성해서 또 이게 나중에 또 뒤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그냥 신경 끄시고 이 여기에 대해서 오는 업무가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 때문에 예. 굳이 많지 않은 걸 갖다가 어쩌다 한번 오는 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는 좀 바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서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외에 또 여기 이런 형태의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할 수 있는 분야는 또 있어요.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간은 조상과에서는 그렇지만 사법과는 간단한 그 법 위반 사항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객을 데리고 그 이 사범과도 같이 동행하면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업무를 처리를 해줄 수 있어요. 조사과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사범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동행하면서 여기서는 얘기한 대로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성문이라든지 무슨 각서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해서 간략하게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충분하게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민원실에 직접 가거나 대행업체한테 우리 때 맡겼을 때 접수했을 때 보면은 간혹 가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과거에 무슨 거를 잘못해서 사범심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니까 사범심사를 받으라고 이 사람을 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사범과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창구가 이제 수원 같은 경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역시 번호표를 뽑아서 사범심사 받는 사람 오는 순서대로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록상 변경이라든지 신고기간 초과, 그 다음에 체류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과거에 법을 어겼는데 기소유예라든지 이런 벌금까지 정도는 각서라든지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반성문 같은 거 쓰고 하면은 좀 사범심사를 경명이 끝나고 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단순하게 그 법 위반 사항이 좀 경미하니까 여기는 업무가 많아요. 아까 조사과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우리한테 물어보는 경우 한두 건 정도라 그러면은 그것도 과거에 뭐 위장결혼 뭐 이런 거 했을 때 사건이 많았던 거고 최근에는 위장결혼 이런 게 실제로 없습니다. 그 실제로 한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굳이 서류를 위조해 가면서 위장 결혼을 해가면서까지 올 한정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적이 납니다. 체류하는 동안에 지켜야 될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여기서 자기네끼리 쌈박질 해갖고 폭행으로 벌금을 받거나 뭐 이런 거, 음주운전 뭐 이런 거지. 이런 게 우리한테 이 출입국 업무를 행정사님들한테 도와줬을 때 수임할 때 대행 수수료를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그 대행 수수료라는 거는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행했을 때 아니 내가 어느 정도를 돈을 받고 해주면 이 사람들이 그 정도 돈을 주면 자기가 같이 다니면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는 시장 흐름에 맡기는 건데 굳이 저 같은 경우나 그러면은 경미한 거는 어차피 앞전에 등록이라든지 체류기간 연장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업무가 발생된 거기 때문에 내 사안에 따라서 저는 5만 원에서부터 뭐 한 20만 원까지 이렇게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별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이 가서 충분하게 같이 동행하면서 업무를 봐주고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건 내용에 따라서 쌍방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5만 원이라고 해도 본인이 그것도 자기가 혼자 다니면서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서 결과만 갖고 오라고 하면 되는 거지
억지로 너 이거 안 되고 안 된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합의하에 맞으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 위반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 사범과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저희가 같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출입국 업무를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아까 그 행정 전 창구 있었잖아요. 거기랑 굳이 간다면 이 사범과 정도가 열심히 다닐 수 있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고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출국을 하거나 뭐 할 때 보면 여기에 지문도 찍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서 다 출국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 지금 이쪽에 지금 사람이 촬영이 안 돼서 그런데 항상 이 경미한 사건 사고라도 처리를 해낼 사람이 부지기 많아갖고 여기도 항상 민원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사증실하고 국적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수험 같은 경우는 이 사증하고 국적 업무를 한 곳에서 같이 봅니다. 여기 창구가 4개가 있는데 이 2개는 국적 업무를 보는 창구, 여기는 사증 업무를 보는 창구. 예. 이제 보통 초청을 하거나 외국 영사관에서 업무를 보지만은 한국에서 사증을 받아서 아예 외국으로 보내서 그 코드만 받으면은 그 영사관에서 그냥 바로 심사의 단계가 생략되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사증 업무를 1월 달에만 제가 2건을 지금 처리해 봤는데요. 이것도 행정사들이 사증 업무를 하는 게 사실상 위탁 업무로 많이 오는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우연찮게 1월 달에 특별히 이제 2건이 계절 근로라 그래갖고 농촌에 가서 근무를 하면은 그 사증 다시 재급할 수 있는, 코로나 때문에 농촌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뭐 어업 쪽이라든지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까 불법 체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면은 한시적으로 너희들한테 다시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가서 열심히 3개월 이상 일해라. 그러면은 주겠다라고 해서 우연찮게 이제 저희 2건이 1월 달에 접수가 됐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저희 그 행정사들한테 일반 사증 업무가 해놓은 경우는 사실상 많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저기 1월 달에 한 2건을 처리해봤는데 요거는 부서가 있다. 그러나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적 업무는 외국인들이 조건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체류를 등록증을 만들고 5년 이상 체류를 하면 국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되잖아요. 단지 이제 얻기 위해서 뭐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국적을 하는 건데, 국적 업무는 저희가 위임 사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위임 사무가 아니라고 우리가 업무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관련 서류를 준비를 해주고, 또 이 사람들이 아마 국적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 때는 그 여러분 행정사 사무실에 오랜 단골인 사람이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에 피나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 각종 H2 비자, 뭐 F4 비자 여러 영주권으로 있다가 그 체류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손님을 고객 관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올 수 있는 데가 이 국적 업무를 할 수 있는 이 창구인데, 여기는 저희가 고객을 데리고 가끔가다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